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영어 에세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. 이번 논술형 평가에서는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서론, 본론, 결론이 있는 에세이를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가 수시 논술 평가를 4번 동안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요. 수시논술 평가에서는 서론에 해당하는 자기 의견 한 줄 쓰고 본론에 해당하는 근거 각각 한 줄씩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멘트 자기 의견 한 번 더 쓰기 이렇게 주로 한 세네 줄만 썼던 거를 이번에 논술평가에서는 에세이 형식으로 서론을 조금 더 한 줄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본론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결론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글을 작성해내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. 우리가 한 번씩 다 써봤던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글을 완성해내는 것이니까요.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되 그래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어휘 조사 그리고 근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글의 분량은 200단어에서 300단어 정도로 써주시면 되는데요. 내가 쓴 글이 몇백 단어인지 일일이 세보면 너무 어렵잖아요. 물론 일일이 세봐도 괜찮아요. 그런데 쉬운 방법은 글을 일단 종이에 쓴 다음에 종이에 쓴 글을 한글 파일에다가 옮겨서 타이핑을 하고요. 맨 왼쪽에 보이는 파일 메뉴를 클릭하면 거기에 문서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그것을 또 클릭하면 그 중에 문서 통계라는 탭이 있는데요. 그 탭을 보시면 여러분이 쓴 글이 몇백 단어인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줍니다. 여러분이 쓴 글이 200단어에서 300단어 정도 사이가 된다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서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까요? 우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바로 thesis sentence, 즉 메인 아이디어입니다. 저의 의견이라는 거죠. 원래 우리가 수시 논술 평가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thesis sentence 하나만, 한 문장만 썼어요. 이를테면 네가 만약에 무하마드처럼 학교에 갈 수 없다면 너는 어떤 기분이겠니? 이러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답을 쓸 때 여러분의 메인 아이디어로 이런 문장을 썼었죠. 만약에 내가 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나는 슬플 거다. 혹은 나는 좋을 거다.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thesis sentence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서론을 구성할 때에는요. thesis sentence 하나만 쓰지 말고요.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서론을 좀 더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. 각각에 대해서는 서론 쓰기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. 아웃라인 제시 문장인데요. 우선 서론은 이러한 순서대로 써줍니다. general sentence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쓰고 마지막에 자기 의견 써요.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아웃라인 제시 문장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. 아웃라인 제시 문장은 내 의견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근거를 들겠다. 이런 내용이 들어간 문장입니다. I have two reasons for my opinion. 이런 식으로요.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아웃라인이 제시되는 거라서 뒤에 나오는 내용에 두 가지 근거가 나오겠구나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독자에게 읽기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도구가 되겠지요. 그게 바로 아웃라인 제시 문장이에요. 쉬우니까 물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쉽고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쓰면은 글의 양도 늘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? 다음으로 본론 쓰는 방법입니다. 본론도 물론 본론 쓰기 클립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요. 크게 보시면 먼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때 키워드, 연결어를 넣어줍니다. 그 연결어가요. first라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근거를 대는 거예요. 물론 to begin with, firstly 이런 문장들을 다 쓸 수 있고, 이런 단어들을 다 쓸 수 있고요. 이렇게 쓴 다음에 토픽 센텐스를 제시해 줍니다. 이때 토픽 센텐스는요, 내가 아까 위에서 thesis 센텐스를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
내가 만약에 모아나처럼 학교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슬플 것이다. 이러한 thesis sentence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 문장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topic sentence예요.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바로 토픽 센텐스가 되겠죠.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수시 논술 평가할 때에는 이렇게 토픽 센텐스 하나만 쓰고 두 번째 토픽 센텐스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 토픽 센텐스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써주는 게 여러분이 에세이 라이팅에서 글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. 물론 이것도 본론 클립에 대해서 클립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. 마찬가지예요. 두 번째 paragraph, body paragraph 쓸 때에도 second, next, also, moreover, secondly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거기에 더하여 이제 토픽 센텐스 두 번째 써주고 만약에 세 개의 근거를 대고자 한다면 이런 문장을 쓴 다음에 더하기 토픽 센텐스 써주고 그리고 각각의 토픽 센텐스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와 예시를 풍부하게 써주면 여러분이 조금 더 탄탄한 본론 문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결론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면요. 이렇게 또 연결어를 넣어줘요. 짧게 말하면, 요약하면, to sum up, 요약하면, 이것도 요약하면, 이거는 결론적으로, 이것도 결론적으로, in summary, 이것도 요약하면, 이런 말을 써준 다음에 여러분이 위 근거 3개 또는 2개에 대한 요약을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합니다. 3개의 문단으로 썼던 것들을요,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때 같은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단어와 다른 문장 구조를 사용한 다른 문장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. 위에서 했던 문장 그대로 다시 쓰지 마시고요. 조금 패러프레이즈해서 다른 문장으로 그렇지만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좀 이렇게 바꿔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결론에 또 들어갈 만한 내용은요. 이렇게 자기 의견 요약한 다음에 마지막에 서론에 제시했던 자기 의견 한 번 더 쓰는 거예요. 이때도 서론에서 썼던 문장 그대로 쓰지 말고 같은 뜻을 가지지만 다른 문장으로 써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긴 하는데요.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마무리 멘트가 있다면 더 좋겠죠. 여기까지가 에세이 쓰는 작성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큰 그림이었고요. 이제부터는 서론, 본론, 결론 각각 어떻게 쓰는 것인지 연습하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.